신흠의 방옹시역 세 번째 파트인가요? 봄. 저의 15수에서 24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연군,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의지, 자,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재다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군의 정념을 노래한 5수의 연시조를 빼고 나면 나머지 5수는 대체로 자의 의지를 다시금 추스려서 마음을 새로이 잡으려는 노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군의 정념이든 의지의 재다짐이든 발음도 안 돼. 결국은 스프링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는 점에서 봄의 어떤 계절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수 보겠습니다. 아침은 비오더니 늦은이 난 바람이로다. 천리말리길에 풍우는 무수일고 두어라 황혼이 멀었거니 수여간들 어떠리. 수여간다는 건 쉬어간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볼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봅시다. 아침은 비가 오더니, 비가 온데 이 비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는 시련, 고난으로 많이 봅니다. 그죠? 왜? 나가는데 방해되잖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 또한 시련, 고난이에요. 그럼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아이고야. 자, 비와 바람이 변덕스럽게 몰아치는 날씨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인생의 시련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생의 시련이라고 한다면 천리말리길은 인생길이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순환의 길, 작가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 풍, 비, 우, 뭐야? 풍, 우, 무수일고 무슨 일인가? 자,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 갑작스럽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다고 보는 거죠. 두어라 황혼이 멀었거니 수여간들 어떻겠는가? 수여간들 어떠리?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체념이라고 봐야 되나? 글쎄 이걸 체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다음을 위한 리프레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난 이렇게 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인생에 대한 달관적 태도이고 그 다음에 체념적인 자기 위안이다. 그러나 이것을 좌절, 절망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적 달관. 다음 16수 보겠습니다. 내 가슴 해친 피로 어우 무서워 섬뜩하네요. 자, 님의 양자 그려내요. 님의 양자할 때 양자는 모습, 모양, 형태입니다. 고당 소벽에 걸어두고 보고지고, 보고지고는 보고 싶구나 뭐 이런 거죠. 뉘라서 이별을 삼겨 사람 죽게 하나안고 하는 거 보니까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밑에 보면 이해되겠죠? 자, 구절 풀이 가겠습니다. 내 가슴 해친 피로, 해친 파헤친 베어 적긴 피로 님의 모습을 그려내요. 잠깐 이걸 저주, 원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배 상황에서 임금을 원망한다면 이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고당 소벽에 높은 집 흰 벽에 걸어두고 보고 싶구나. 근데 이 고당 소벽이라 했지만 화자는 4칸짜리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당 소벽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뒤에 있는 17수하고 연결시켰을 때 뭐라고 보냐면 묘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서 내지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님의 양자할 때 이 님을 선대 임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묘당에다가 그림을 올리고 싶다 해서 선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의 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임금이고 임금을 내 피를 내서라도 그려서 걸어놓고 모시고 싶다. 이런 뜻으로 어떤 절박함, 절절함
이런 것을 극대화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유배온 화자의 상황과 심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뉘라서 이별을 삼겨는 삼기다예요. 삼기다는 만들다, 태어나다, 생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별을 만들어 사람 죽게 하는고 할 때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애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주제는 뭐겠어요? 그렇죠. 연군 지정이라고 보는 게 딱 맞지요. 오케이. 다음 수 가겠습니다. 자, 17수네요. 17수에서는 딱 보니까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어디서? 봄빛이죠. 그 다음에 한식이에요. 한식은 우리가 조상들을 모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는데 어떻다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는고 하는 거 보니까 자연물과 그 다음에 임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구절풀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식 비온 밤에 한식 계절적 배경이고요. 봄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한식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봄빛이 다 퍼졌다. 이때 봄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졌다는 건 퍼져 있다 내지는 완연하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한식날 봄빛이 다 퍼진 걸 보고 시상이 떠올랐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럼 봄빛이 어떻게 퍼졌어? 그랬더니 무정한, 무심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꽃과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서 뭐 했어요? 피었어요. 이게 봄빛이죠.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어찌하여 감탄사죠.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는 거 우리님은 임금일 거예요. 그죠? 왜? 우리잖아요. 우리. 나의 님이 아니라 우리의 님이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님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임. 그럼 뭐밖에 없어? 그렇죠. 임금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임금이 나한테 와? 그게 아니라 컴온 유배 풀어줄게. 이게 없단 얘기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임이 오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표면상의 의미가 될 거고요. 결국은 자연물과 임을 대비하여 임이 오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군 지정이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임이 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수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잠깐 이번엔 뭐해? 석류꽃이 다 피었대. 부용당반 여기 있네. 연꽃 부용꽃이 한창인 목과 둔덕 위에 이런 뜻이에요. 수정염을 걷어놓고 누구를 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려 하느뇨? 라고 얘기되네요. 자,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어요. 이제 석류꽃이 다 피어버렸으니까 모든 꽃이 다 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는? 여름이죠. 썸머죠. 그리고 이 석류꽃을 보면서 이 시상이 떠올랐다라고 보면 돼요. 부용당반이 뭐라고 그랬죠?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의 둔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정염 할 때 염은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정으로 만든 커튼을 걷어두고 누구를 한 깊은 시름을 누구로 인한 깊은 시름이니까 이건 그리움이죠. 못내는 끝내 또는 끝없이 내지는 잊지 못하고 남몰래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풀려고 하느뇨. 결국 뭡니까? 연군지정과 함께 임과의 이름에 대한 이별에 대한 뭐라고 보면 돼요? 시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 잠깐. 아까 17수는 계절적 배경이 뭐였죠? 봄이었어요. 18수는 뭐죠? 여름이네요. 그럼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19수를 볼까요? 19수. 이거 본 거 같다. 언제 봤습니까? 그쵸? 2021년 대수능.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됐죠? 2020년 12월에 본 수능에 출제된 작품이네요. 창밖이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슨 일인고. 낙엽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절적 배경이 뭐야? 그렇죠. 가을이네요. 어집어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봄, 여름,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창밖에 워석버석 워석버석. 의성어예요. 음성상징어고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네요. 님이신가 잃어보니, 그러니까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님인가? 님이 오셨나? 그리움의 대상이죠. 님이 안 온다고 18수에서 징징했잖아. 잃어보니, 일어나서 보니, 해란 해경, 난초가 핀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이 낙엽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소리의 정체는 결국 뭐였어요? 낙엽 소리였던 거죠.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고요. 무슬고 어집어 감탄사예요. 시조의 특징. 종장의 첫 어절은 몇 글자? 세 글자. 유한한 간장이, 이건 화자의 간장, 마음가짐이야, 심정이야.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야. 다 끊어질까 하노라. 끊어질 것 같구나. 결국 뭡니까? 연군지정이죠. 님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자의 애끓는 마음, 연군지정과 간절한 그리움. 자, 그러면 17수가 봄, 18수가 여름, 19수가 가을. 그럼 20수는 겨울이겠죠. 이상하네. 은강에 불 밝고 수로의 향이 진지, 부용 깊은 장에 혼자 깨야 앉아시니 어떻다 헌사한 저 점경아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거는 잠 못 자고 해부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잠 못 자고 해부적거리면서 밤을 꼴딱 새고 있는 내용이네. 근데 이게 어떻게 겨울이야? 윈터가 어디 나오지? 조금 더 봅시다. 구절구절 살펴볼게요. 은강에, 은등잔에 하얀색의 이미지인가요? 불이 밝고, 이거는 불을 켜놓은 거네요. 그죠? 불을 밝히고 수로에, 화로에 향이 진지.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죠. 그 시간의 경과, 그 길고 긴 밤이, 그거구나. 기나긴 밤이구나. 길고 긴 밤, 기나긴 밤. 겨울밤이 길잖아. 요게 겨울의 이미지인 거예요. 혼자 깨어 앉아있으니, 이루어 잠 못 자.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고 해부적거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전반칙. 그리움이죠? 심란한 거죠? 어떻다 헌사한 요란한 야단스러운 저 경점아. 경점이라고 하는 건요, 한옛날에 밤에 시간이 지났을 때 땡, 1시가 됐구나, 땡땡, 2시가 됐구나 라고 쳐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요란스러운 저 종소리야, 너 때문에 잠 못 들어 하노라. 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렇지. 이건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결국 연군지정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전전반칙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수의 봄, 18수의 여름, 19수의 가을, 20수의 겨울. 끝났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뭐 하고 있어요? 늘 그리워. 그죠? 1년 내내 그리워. 깔끔하구나. 21수. 봄이, 또 봄이네? 이런. 이거는 그럼 얘가 다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럼 뭐야, 이거는? 계속 그리워. 계절의 순환성이죠? 그냥 단순히 계절을 통해서 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환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21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모르더니, 무슨 소식? 봄 소식? 아니겠죠? 님에 대한 소식이겠죠? 내가의 푸른 버들 니 먼저 아는구나.
니 뭔지 알아? 그럼 이건 봄이 왔다는 소식이겠다. 그치? 봄이 왔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그 봄이 온 줄도 몰랐던 거야. 왜?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나다? 어찌버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느냐?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걸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잠깐 구절구절 보겠습니다. 봄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계절의 순환성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설명했어요. 17수 봄, 18수 여름, 19수 가을, 20수 겨울. 끝난 게 아니야. 21수 다시 봄. 자, 봄이 왔다고 하는데 봄이 온 소식을 나는 몰랐다. 냇가의 푸른 버들, 자연물이죠. 버드나무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재라고 보면 돼요. 너니까 뭐예요? 인칭대명사니까 의인법이죠. 먼저 아도개야, 아는구나. 자연물은 봄의 소식을 전해줘. 어집어. 인간 이별, 그건 바로 뭐야? 화자가 처한 상황이죠. 나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알았어, 몰랐어. 봄이 온 줄도 몰랐다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야. 그만큼 간절한 거죠. 또 어찌 하나다. 결국 뭐야?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사의 이별은 어찌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어찌하는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결국 뭡니까? 이별의 슬픔. 22수 보겠습니다. 인간을 떠나니난 이 몸이 한가하다. 사이를 님이 차고 조기로 올라가니 웃노라 태공망은 나간 줄을 몰래라. 이건 또 뭐야? 인간을 떠난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 속세예요. 세상을 떠나오니 이 몸이 한가하대요. 한마디로 뭐야?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저기 세속, 궁궐, 조정, 권력의 다툼, 그곳을 떠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데? 여기 김포에 있죠. 자연 속에 있죠. 그래서 도롱이, 사의는 도롱이에요. 염이고 낚시터로 올라가니 조기는 생선이 아닙니다. 생선을 잡는 곳이에요. 낚시터예요. 웃노라 태공망은 나간 줄도 몰라라. 요게 조금 애매하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자, 그러면 구절 살피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인간을 떠나니난 인간 세상 속세 정치 권력이 있는 곳이죠. 떠나니난 떠나서 다니는 이 몸이 한가하다. 한마디로 여유롭다. 오케이 됐어요? 사의 도롱이를 님이 차고 님이는 염이다 라는 뜻이에요. 님이다가 뭐야? 지금의 염이다. 차고는 차고 입고 이런 뜻이에요. 조기로 올라가니 공간의 이동이 나오네요. 그죠? 조기는 아까 낚시터라고 그랬어요. 웃노라 비웃노라예요. 비웃는구나. 태공망은 나간 줄 몰라라. 자,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나오겠지. 이게 화자의 정서잖아요. 그럼 태공망이 뭔데? 강태공이에요. 여상이고요. 자, 강태공은 우리가 잘 알죠. 강태공이 세월을 낚듯이 낚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강태공은 뭐냐 그랬더니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낚시꾼을 상징하기도 해요. 워낙에 낚시를 많이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 강태공이 정치로 뛰어듭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낚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낚시꾼이 내가 간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낚시터로 갔어 그랬는데 거기서 낚시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 낚시터니까. 근데 내가 간 줄도 모르고 낚시터에서 낚시꾼이 막 열중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비웃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비웃는 게 아니라 보고 웃는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태공이 자기는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낚을 거야, 세월을 낚을 거야 하더니만 세상에 나갔어.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다가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 거야. 왜 비웃어? 나는 인간 세상 정치를 떠났더니 한가롭거든, 여유롭거든. 그런데 강태공은 결국은 여유로운 생활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야? 인간 세상으로 간 거잖아. 바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웃노라 태공망은 나간 줄을 몰라라.
내가 간 줄을 몰라라 내지는 go out 한 줄을 몰라라 해가지고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결국 강태공을 비판하면서 이 몸의 한가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정치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종장의 중의성, 웃노라 태공망은 나간 줄을 몰래라 라고 할 때 태공망을 봐야 될 거예요. 자, 이 태공망, 역사적 인물인 강태공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낚시꾼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강태공은 위수에서 낚시질을 일삼다가 주나라 문왕에게 발탁되어 상나라를 몰락시킨 정치가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세월을 낚는 숨어 사는 선비, 은자로 인식되고 있다. 작가는 강태공, 태공망이 속세에 나가 돌아올 줄 모르는 인물이라고 비웃으며 속세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제를 하나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일반적인 낚시꾼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작가가 옆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에 몰두하여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낚시꾼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태공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웃노라가 달라지고 이 구절의 의미 내지는 주제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수 보겠습니다. 남산 깊은 골에 두어이랑 밀어두고 삼신산 불사약을 다 캐야 심근말이 어집어 창에 상전을 혼자 볼까 하노라. 남산 깊은 골에 두어이랑 읽어두고, 남산 깊은 골이 김포지방이에요. 삼신산 불사초, 불사초는 뭐야? 안 죽는 거죠? 그 풀을 먹어. 그러면 뭐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네. 창해 상전, 우리 상전벽해라는 말 알아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다. 같은 말이에요. 혼자 볼까 하노라. 한마디로 뭐야? 오래도록 살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겠다. 뭐 이런 건가? 한번 구절구절 보겠습니다. 남산 깊은 골짜기에 두어이랑을 일구어 두고, 이거는 자연 속에서의 어떤 한가로운 삶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삼신산 불사약을, 삼신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명산,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이에요. 불사약이라는 건 사람이 죽지 않는 약이죠. 그걸 먹으면 사람이 안 죽는데, 진시황이 이 불사약을, 불로초를 찾으려고 헤맸죠. 불로초는 늙지 않는 풀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다. 그죠? 다 캐야, 다 캐어 심근이 심어두고, 그럼 지가 먹겠죠. 어집어 창의 상전을, 창의 상전? 창에 푸른 바다가 상전, 뽕나무밭이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살고 싶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지금 유배온 상황이잖아요. 유배온 상황으로 본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오래도록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건 조금 애매해. 그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내가 지금 밀려났잖아. 밀려났는데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너희들이 밀려나는 것을 내가 혼자 볼까 하노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냥 자연 속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죽지 않고 버텨서 너희들 권력 밀려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건 좀 무섭네요. 어쨌거나 간에 불로장생, 오래도록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세등등한 대북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 하나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둘 다 가능해요. 자, 24수 보겠습니다. 술이 몇 가지요? 몇 가지인가? 청주와 탁주로다. 청주는 맑은 술이죠. 탁주는 흐린 술이에요. 막걸리 정도로 보면 돼요. 먹고 취할 선정, 청탁을 관계하랴.
청탁이라는 건 맑고 흐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청주와 탁주라고 봐도 돼요. 달 밝고 청풍한 밤이여니 아니 깬들었더리, 이건 뭐 술 먹고 뻗어지겠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향락적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술이 몇 가지인가? 청주와 탁주로다. 술의 종류죠. 자, 먹고 취할션정 청탁, 청주와 탁주를 관계하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맑고 흐림을 관계하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고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졌잖아. 쟤네들은 흐린 삶을 살지만 잘 나가잖아. 아, 그러면 맑게 사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하겠는가? 관계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서리법이죠. 달 밝고 청풍한 밤이니 이건 화자가 처한 환경이에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속세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청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청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자연이죠. 아니 깬들 어떠리, 아니 깬들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풍류,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는 연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는 어디로 갑니까? 자연과의 무라일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5수에서 24수까지 시상전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4수까지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 20수 보고 21수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수, 풍우가 핵심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체념적 달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6수, 님의 모습이죠. 님의 모습을 내 피로 그리고 있어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정한 화류, 화류는 피였고요. 님은 안 오네요. 그래서 연군지정과 안타까움이고요. 부용당반, 결국 뭡니까? 연군지정과 이별에 대한 시름, 이게 18수예요. 19수는 낙엽이죠. 낙엽을 통해서 연군지정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20수는 부용 깊은 장이죠. 그래서 긴 겨울밤을 드러내면서 연군지정과 전전반칙이에요. 자, 우리는 알겠죠? 자, 15수부터 20수까지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연군지정이에요. 하지만 일단 15, 16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슬픔을 드러낸다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17수부터 20수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면서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21수로 가죠. 21수에서는 푸른 버드를 드러내면서 이별의 슬픔이고 다시 봄이죠. 그래서 계절의 뭐에? 순환성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22수에서는 강태공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연에 응거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내고요. 23수에서는 불로장생 내지는 현실 정치에 대한 변화를 소망하고 있다. 24수에서는 술을 드러내면서 자연과의 동화 내지는 풍류, 무라일체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본다면 21수에서는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22수에서 23수는 자, 강태공과 그 다음에 상전벽해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해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합일, 무라일체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세 번째 파트 15수에서 24수까지 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연군지정과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라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항상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연락이 갈 겁니다. 떡떡 노팅이 되면 다시 시청 바라겠습니다.